산후조리원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봤어? 산후조리원도 막 여러 개가 있잖아. 위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밥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나는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게 위치를 제일 중점적으로 봤지. 집에서 가까운 걸로? 아니 집에서 가까운 거는 둘째치고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바로 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우려사항이 있었어? 아기 관련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중이어가지고 우려사항이 좀 많았지. 산후조리원을 검색을 하거나 막 이러면은 기분 나쁜 뉴스들이 자주 떠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분유를 먹인다 라는 뉴스도 봤고, 아기를 제대로 안 보고 우는 아기를 방치한다는 뉴스도 보고, 오래된 뉴스더라도 자꾸 그런 게 떠가지고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 내가 가는 산후조리원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별점 같은 것도 막 보면은 이런 점은 좋아요, 이런 점은 나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한 내용들이어가지고 괜찮을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너무 빨리. 맞아. 이거 졸린데.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 목을 지발로 찬다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고 당연히 아기가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검사를 받으러 간 날 그게 원래는 마지막이 되면 안 됐었는데 마지막이 된 거예요. 검사를 받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양수 어디 갔어요? 라고 그래갖고 예? 이랬더니 양수가 거의 없는데? 라고 해서 선생님이 급하게 오늘 수술합시다 라고 하셔갖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틀어졌죠. 한켠에 마음의 짐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자연분만을 하지 못했는가. 자연분만을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해서 그런지 내 마음 한켠에 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왕절개를 하면은 5일에서 7일 정도를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더라고.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우울감이 그렇게 찾아와서 안 가는 게 오히려 또 나았고. 일반 분만을 했을 때랑 제왕절개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진통과 진진통을 겪으면서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 싶으면 분만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산후조리원으로 갈 수 있는데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그치 맞아. 오늘 좀 험난하다. 제왕절개를 하면은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날 당일에 입원실을 들어간단 말이지. 입원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걸으라 그러고 많은 거를 하라고 하는데 수술을 한 거다 보니까 마취나 뭐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게 붙으려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리는데 제왕절개인 거고 자연분만은 배를 째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 거겠지. 며칠째가 고비였던 것 같아. 수술하고 입원실에 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답답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잖아. 좀 많이 느꼈어. 한 4일째 되니까 와 이건 아니지 싶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입원실에 안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 환자용 침대가 있고 보호자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화장실도 각방으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리원이 비슷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에서 있었던 게 불편했던 거지. 환자용 침대는 매우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다인실이냐 1인실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인실을 썼어. 집에 있는 좋은 침대처럼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불편했고 남편이 아무리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냥 마음 한구석이 그냥 답답한 거야.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이 답답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자연분만을 해서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산후조리원 갔을 거예요.
근데 5일, 7일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호르몬이 엄청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에 가고 싶다고 제일 심하게 느꼈을 때가 자기가 집에 왔을 때 물건을 더 챙기고 자기가 씻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집에서 씻어야 되고 고양이도 챙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나랑 영상통화를 했잖아. 그때는 진짜 고양이 얼굴만 봐도 진짜 눈물이 막 너무 막 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내가 당신한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입원실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몇 끼니 다 챙겨주고 병수발 다 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왜 그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인 거지.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어릴 때 오랜 시간, 한 달 넘게 장기 입원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더 그게 싫었던 것 같아. 그렇게 입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맞는 사람들은 잘 가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산후조리원까지 코스를 잘 밟으실 거고. 근데 나는 그게 안 됐어. 차라리 힘들어도 그냥 내가 집에 가서 내 애기 이렇게 붙잡고 힘든 게 낫지. 이건 아니야 이랬어. 우리가 키우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집으로 왔잖아. 맞아. 애만 덜렁 들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까 후회는 안 돼. 근데 나 신기하게 후회는 안 돼. 오히려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그냥 빨리 온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나는 산후조리원을 갔으면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코로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 그냥 방에 갇혀만 있어야 되고 남편은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은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지금은 오히려 안 간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안 갔을 거야. 오히려 내가 집에서 얘를 키우는 게 낫다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 선택에 후회는 없어. 산후조리원을 가고 관리사님을 하는 것과 관리사님을 길게 쓰는 거. 나는 근데 나처럼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산후조리원을 가고 관리사님을 쓰는 걸 추천하지. 왜냐면은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아기를 케어를 해서 뭐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관리사님 오래 쓰세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24시간 봐주시는 조리원 선생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추천해. 나라에서 산후도우미 그러니까 관리사님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 2주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니까 10일 동안 지원을 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것도 진짜 애기 많이 낳는 나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돈도 받으면 안 되고 당연히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기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동물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금방 뭐 젖을 떼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좀 빠른데 인간은 진짜 나약한 것 같아. 지금 그치. 태어난 지 7달이 지났는데도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맞아.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야생에 방치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태인데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진짜 돌아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그래도 키울까 말까. 나랑 그러니까 너랑 둘이서만 이렇게 키운다고 했을 때 그마저도 너 혼자만이 키우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게 맞는 것 같아. 기라는 기는 얘한테 다 빨리고 있어.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 바로 왔잖아. 우리 아이와 유대감을 더 강화할 수 있었는지. 엄마 마음이야. 유대감보다는 책임감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겠지. 왜냐면은 산후조리원에서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집에 왔을 때랑은 조금 다른단 말이야. 당연히 모든 엄마가 책임감과 유대감을 가지고는 있어. 근데 산후조리원에 안 간 사람은 책임감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유대감만 놓고 봤을 때 아기를 한 주나 한 달이나 뭐 그렇게 일찍 데려오고 늦게 데려오고 뭐 그런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시기에는 앞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 구분은 어느 정도는 하긴 하지만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누가 누군지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유대감은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분이 조금 더. 왜냐하면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어. 24시간 모자동실 아닌 이상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고. 유대감이
많이 형성됐다고 해서 겨우 1, 2주, 한 달 이거 가지고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 의미 없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빨리 우리가 직접 돌보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를 뭐 다른 사람 손에 탄다고 해서 아이한테 유대감이 더 생기고 안 생기고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시기 있잖아. 요즘 우리가 유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전까지는 그게 나는 별로 안 느껴졌어. 맞아. 24시간 모자동실도 나는 추천 안 하고 산후조리원에 그냥 푹 쉬러 가시는 걸 추천해. 그때는 뭐 유대감이고 뭐고 내 몸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게 맞는 것 같고. 둘째를 출산할 때 산후조리원 갈 거야. 몸조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왜 안 갈 거야? 첫째 때도 안 갔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둘째 태어날 때가 이제 첫째 재접근기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2주나 자리를 비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내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뭐 3살 이후 정서적인 유대감이 최대한 형성이 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돼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은 산후조리원을 갈 생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3살, 4살도 어리지? 아까는 유대감이 그 기간 동안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야. 나는 첫째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게 좀 더 커. 이제 유대감이 막 엄청나게 막 활발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3살, 4살도 어린데 고작 1년 조금 지난 애기랑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엄마를 많이 찾을 시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퇴원을 해서 둘째와 함께 집에 와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관리사님을 더 오래 쓰면은 썼지 더 오래 이제 집에 머물게 하면 머물게 했지. 첫째를 낳을 당시에는 고양이들이 집에 있어서 고양이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7일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제왕절개를 하면은 자연분만이 불가능하거든. 제왕절개를 하고 7일을 또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최대한 몸이 회복되는 대로 빠르게 5일 만에 집에 왔으니까 또 5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겠다고 땡깡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아기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끝. 끝.